나르시시스트들은 이별에 대해 과한 반응을 보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특징이 일상생활 속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겪는 아주 짧은 이별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출장을 가거나 친척 집에 며칠 동안 지내다 오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그들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저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짧은 헤어짐을 맞이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냥 평범하게 굿바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야기에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이별도 있지만 누군가와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굿바이라는 작별 인사를 하죠. 그저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식의 짧은 이별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만날 것이 분명한 짧은 헤어짐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기약이 확실한데도 말이죠. 여행을 떠나거나 일하러 가거나 잠시 집에 다녀오는 것처럼 다시 만날 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이별까지도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내면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짧은 이별조차 자신이 버림받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라마니 더바술라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마치 엄마가 사라져버릴까봐 엄마 얼굴이 안 보일 때마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기가 느끼는 공포와 같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는 엄마를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문을 닫지도 못하게 해요.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간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이는 통곡을 합니다. 한창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자기를 쳐다보면서 볼일을 봐야 아이는 안심하죠. 아이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커가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아이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담담히 보내주는 어른들 간의 이 작별을 배우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도착하면 전화할게, 나중에 봐 라고 말하며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자신감 넘치는 어른의 이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엄마가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어린 아기의 감정을 나르시시스트들이 느낀다는 거죠. 혹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꾸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떨어져 있는 것 뿐인데도 말이에요. 출장이나 여행 혹은 직장 일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긴장이 돌기 시작합니다.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나르시시스트는 갈수록 점점 동요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소한 일에 싸움을 걸고 점점 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당신은 느끼게 될 거예요. 점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죠. 최근 그 사람과 계속 사이가 좋았었고 재미있게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레 사람이 돌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도무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혼란을 잠재워 보고자 아마 당신은 최대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맞춰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언행은 더욱더 악화되죠. 따라서 당신은 기차역이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혹은 집에서든 어디서든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을 때 감정적으로 거의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번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린아기와 같은 정서 상태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이별이건 이별의 시점이 다가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버림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 것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떠나건 아니면 자신이 상대를 떠나건 상관없이 어찌됐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버림받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와 서로 만날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상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다시 안도할까요? 그때만이라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게 상식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 서로 만나는 것 또한 이들에게 일종의 분노를 유발한다고 해요. 어떻게 날 떠날 수가 있어? 어떻게 애초부터 그렇게 날 떠나는 일을 만들 수가 있냐고? 라는 식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정말 희한한 게 이 이별이 여행을 떠나고 출장을 가고 하는 것이 심지어 나르시시스트 본인이 원한 일이었어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이별을 계획했고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당신이 떠나든 나르시시스트가 떠나든 아무튼 두 사람이 한동안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따라서 돌아와서 만나자마자 서로의 팔을 벌리고 품에 안고 안기고 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미적지근하게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아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 사람들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 상대가 떠나는 것에 대해 영향받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상대에게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에게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상대방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느껴지는 감정대로 행동할 뿐 스스로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죠. 따라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 도대체 왜 그렇게 별 문제도 아닌 것으로 꼬투리를 잡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게 상대방이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것인 것처럼 상대를 지적하고 비난만 해댈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너랑 헤어질 시간이 올 때마다 나는 화가 나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서 수준이, 정신 연령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짧은 이별 앞에서도 돌아올 기약이 확실한 헤어짐 앞에서도 이토록 불쾌감을 느낀다면 만일 당신이 진짜로 앞으로 절대 보지 않을 확실한 이별을 선언했을 때 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감정의 폭발이 생겨날 겁니다. 모욕감과 공포를 비롯한 온갖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정말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이별의 쿨한 모습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희생양을 찾아놨다거나 침착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쿨한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별을 선고받았을 때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며 보복 작업에 돌입합니다. 상대의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상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어떻게든 후버링하거나 보복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별 후 상대를 잊기 위해 애쓰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별 후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애씁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별 후에 안심하지를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 나르시시스트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이별을 고할 때는 반드시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만일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그리고 후버링에 대한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